다음은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도 접속할 수 있고 병렬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각각의 특징과 공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직렬이 무엇이고 병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개념을 구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직렬과 병렬을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전류가 나뉘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나뉜다면 병렬, 전류가 나뉘지 않고 한 길로 흐른다. 즉 일정하다 하면 직렬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직렬일 때 설명을 드리면 저항을 직렬 연결해 주시면요. 제가 저항을 두 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을 그려보면 이렇게 R1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바로 이은 이것을 R1과 R2를 직렬 연결했다고 표현을 하고 이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이 두 단자 사이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즉,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전체 전류 I가 다른 데로 새어나갈 길이 없이 한 길로 흐르고 있죠. 다른 데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전체 전류 I와 I1과 I2가 다 결국엔 같더라. 이것이 직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전류 I와 R1에 흐르는 전류 I1과 R2에 흐르는 전류 I2가 결국에 다 같더라. 즉 전류가 동일하더라.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병렬 연결일 때 볼게요. 이때는 저항 R1과 R2를 이렇게 나란히 두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병렬로 접속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특징을 살펴보면 R1에 흐르는 전류 역시 I1으로 정의를 하고 R2에 흐르는 전류 역시 I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직렬일 때와 다르게 I1과 I2가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병렬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압이 같다는 겁니다. 즉 R1과 R2가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R1과 R2 사이에 전체 전압 V가 그대로 동일하게 걸린다는 것은 있지만 전류는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서 시간에 KCL을 배웠습니다.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동일하다는 법칙을 배웠어요. 그것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나가는 전류가 I1, I2가 있죠. 그 말은 이 나가는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같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 색깔 전류는 사실상 이 회로의 전체 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I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I는 결국에 이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I는 우리가 I1 더하기 I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전체 전류 I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점을 기준으로 R1과 R2에 나뉘어서 흐른다. 즉 분배되어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는지 병렬로 연결됐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저항은 직렬로 연결된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항에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전류가 나뉘더라. 그러면 그 저항 두 개는 우리가 병렬 연결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전류를 기준으로 직렬과 병렬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렬 연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기출 문제를 푸실 때 저항의 직병렬이 혼합되어서 잘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저항의 직렬 연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 친구를 R1 그리고 이렇게 R2를 직렬 연결해 주시면요. 우선 등장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 역시 I2라고 정의를 하고 이 회로 자체, 이 두 단자 사이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즉, 이 앞에서 전체 전류 I라고 표현을 하고 이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체 전압도 있겠죠. 우리가 전체 전압은 제가 편의상 V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별도 문자를 따로 표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전압은 V, 전체 전류는 I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전류가 다른 길로 셀 길이 없습니다. 즉 전체 전류 I가 그대로 I1, I2에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I는 I1 그리고 I2와 같다. 즉 전류가 일정하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요. 전압 V가 저항 R1과 R2에 분배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ohm의 법칙 V는 IR을 떠올려 볼게요. 이때 I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I가 일정할 때 두 개를 온전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보시면 지금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압도 커지는 형태죠. 즉 전압과 저항이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적게 되면 V와 R이 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즉 전체 전압이 V가 있다면 우리가 R1과 R2와 비슷하게 전압이 R1이 크다면 R1에 전압이 좀 더 걸리고 우리 R2에는 조금 걸리듯이 이렇게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장인물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R1 양단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R2 양단에 걸린 전압 역시 V2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KVL에 의해서 우리가 전원 전압이 V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R1, R2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V1, V2이기 때문에 우리가 KVL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원 전압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V1을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ohm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V1은 우리가 V는 IR을 이용할 거예요. 이 V는 IR을 이용할 텐데 V1 자체는 R1 양단에 걸린 전압이기 때문에 전류 I1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I1이 결국에는 다 전체 전류 I와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R1 양단에 걸린 전압은 원래는 I1 곱하기 R1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I 곱하기 R1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V1 대신에 I 곱하기 R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V2 역시 우리가 이 I2가 흐르지만 결국엔 전류, 전체 전류 I와 같기 때문에 I 곱하기 R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ohm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전류 I가 동일하기 때문에 I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V는 I, R1 더하기 R2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좀 더 나가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합성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는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합성 저항. 지금 교재에는 등가 합성 저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나 전체 합성 저항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전체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RT, 즉 합성 저항이 이 R1 더하기 R2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이 R1과 R2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말을 하되 단순히 두 저항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주황 색깔로 표기를 할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해서 정말 기본이 되는 식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을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때 전류는 전체 전류를 의미하겠습니다.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옴의 법칙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RT 대신에 우리가 방금 배운 R1 플러스 R2를 대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1 더하기 R2분의 V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과 옴의 법칙을 우리가 같이 하셔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식입니다. 이것을 달달달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전류를 표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친구를 수식적으로 나타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를 조금 이쁘게 말하면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식인데요.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 저항에 어떠한 전압이 걸리는지 우리가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V1부터 계산을 해보면 V1은 뭐라고 했죠? I, 전체 전류 I 곱하기 R1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I를 이 친구를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R1 더하기 R2분의 이 친구 V가 곱해진 거죠? 제가 V를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R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보통 교재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V를 좀 이쁘게 오른쪽에다 뺍니다.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V1 전압, 즉 R1 양단에 걸린 전압 V1을 계산할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자기께 올라갑니다. R1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주는 형태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근데 포인트를 잡자면 V1일 때는 자기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 V1을 계산할 때는 R1 더하기 R2분의 자기 거 R2 곱하기 전체 전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은 모르더라도 이 결과식은 꼭 아셔야 돼요.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이다. 이것도 별표 3개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V2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V2는 역시 전체 전류 I 곱하기 R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위와 같이 이 전류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젠 이거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R1 더하기 R2분의 V를 곱할 건데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R2를 마저 곱하게 되면 이러한 공식이 나오겠죠. 이것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V2, 즉 저항 R2 양단에 걸린 전압 V2를 구할 때는 분자에 자기께 올라가더라. 이거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전압 분배 법칙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 쓰이는 공식이에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성질을 이미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을 지금 2개만 봤죠. 2개만 봤는데 우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즉 저항이 N개가 직렬 연결된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1, R2, Rn이 직렬 연결된 경우 이때 전체 합성 저항 RT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친구는요. 우리가 그대로 다 더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2개일 때는 이렇게 R1 플러스 R2를 했죠. N개일 때도 똑같습니다. 다 더해서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같은 저항이에요. 같은 저항. 같은 저항 R이 N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같은 저항 R이 N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같은 저항 R이 4개가 직렬되어 있는 경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다 R인 거죠. 그럼 이때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하죠? 다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R 플러스 R 플러스 R 플러스 R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RT는 4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4개일 때는 4를 곱했어요. 그러면 N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죠? N개일 때는 N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즉 RT는 N 곱하기 R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항의 직렬 연결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이어서 저항의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저항의 병렬 연결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R1과 R2를 병렬 연결시킨 회로를 그려보면 우선 R1은 자 이렇게 그려보고 R2를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친구를 병렬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로의 전체 전압 V를 인가할게요. 병렬에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전체 전압 V가 병렬에서는 우리가 전압이 동일하게 걸립니다. 즉 우리가 R1 양단에 걸린 전압을 제가 V1 그리고 R2 양단에 걸린 전압을 V2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V1과 V2, V가 다 같다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 되는데요. 이 V를 쭉 가져오시면 R2 양단에 걸린 이 V2와 같고요. 이 V를 다시 쭉 보시면 R1 양단에 걸린 V1과 같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전압이 일정하더라. 전체 전압 V와 V1과 V2가 같다. 즉 전압이 일정하다.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했다면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류를 오음의 법칙으로 쓰면 R분의 V죠. 그런데 지금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 친구를 일정하다고 봤을 때 전류와 저항 간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분모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값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전류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즉 수식으로 적게 되면 I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류는 R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전류는 R에 반비례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류가 지금 여기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R1에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R1에는 I1, R2에는 I2가 흐르죠. 즉, 이 전체 전류 I가 이 점을 기준으로 I1과 I2로 분배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배되는 양 자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전류가. 정리하면 전류가 이 점에서 분배가 되는데 우리가 저항값에 반비례해서 분배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전체 전류 I가 5A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여기가 1옴 그리고 R2는 4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항의 비는 R1 대 R2는 1대 4죠. 그런데 우리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즉 저항이 1대 4라면 전류의 비는 4대 1인 거예요. 그쵸? 즉 전체 전류 5A가 들어오고 있는데 I1과 I2의 비율이 4대 1이기 때문에 I1은 우리가 4A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I2는 1A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항에 반비례해서 분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수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점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K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별표로 표시한 이 접속점에서 우리가 전체 전류는 들어오고 있고 I1, I2는 나가는 전류이죠. 그래서 우리가 KCL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들어오는 전류 I, 나가는 전류 I1 더하기 I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I1을 오음의 법칙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I1은 우리가 R1분의 V1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결국에 V1이 V랑 같죠. 그래서 우리가 V로 통일하겠습니다. R1분의 V1이지만 V라고 작성을 하고 I2도 역시 R2분의 V2지만 어차피 V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친구를 이제 V로 한번 묶어볼게요. I는 V 그러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전체 전류 I는 사실상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전체 합성 저항, 지금 교재에는 등가 합성 저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가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이 R1과 R2를 합성했을 때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냐? 즉 결국에 전체 합성 저항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RT, 즉 전체 합성 저항군의 전체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의 식과 이 아래 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어떤 것이 같은 거냐면 이 R분의 1, RT분의 1이 이 친구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I 같고 V 같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가 결국에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RT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과 같더라는 중요한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작성해보면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전체 합성 저항의 역수가 아니라 이 전체 합성 저항 그 자체이죠. 즉 R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RT는 어떻게 구하죠? 이 위의 식을 한꺼번에 역수를 동시에 취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것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우선 이렇게 역수로 표시를 하고 이 분모에 이 친구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즉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물론 이 위의 식으로 기준으로 외우셔도 되고 이 아래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 식을 기준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식에 별표 3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병렬 연결해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항이 2개일 때는 조금 꿀팁이 있습니다. 이 위의 식에서 제가 동시에 분모 분자에 R1, R2를 곱해 볼게요. 분자에도 R1, R2.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R1, R2분의 R1, R2, 즉 1을 곱한 것이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제가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괄호를 우리 R1, R2를 분배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이 R2부터 분배를 시켜보겠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전체 합성 저항 RT는 분모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R2분의 1에 먼저 분배를 시켜보면 R2 날아가겠죠. 그러면 R1이 남습니다.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R1분의 1과 이 친구를 분배시켜줬을 때 R1이 약분되기 때문에 R2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는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분자는 1 곱하기 R1, R2이기 때문에 R1, R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앞으로 계산 문제 풀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합분의 곱으로 기억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항 두 개의 합, 저항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합분의 곱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저항이 2개일 때만 성립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저항이 2개일 때만 성립하더라. 두 개일 때만 성립. 오케이.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이 말은 3개, 4개, 5개, 뭐 n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합분의 곱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시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저항을 3개를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분의 R1, R2, R3를 곱하십니다. 즉, 2개를 마치 합분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저항 3개일 때도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식으로 전체 합성 저항이 어디서 유도가 되었냐? 이 가장 첫 번째 주황 색깔 박스가 가장 기본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2개일 때만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합분의 곱으로 나타낸 것일 뿐 우리가 이 친구가 만약에 3개 있다. 그러면 이 분모에 플러스 R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출발해야 되지 이렇게 합분의 곱을 모든 저항 개수에 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이 3개일 때 이 식을 정리하는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결국에 그 3개를 정리한 공식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식만 알고 있으면 3개든 4개든 우리가 7개든 10개든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플러스 R3분의 1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전압 V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전압 V는
우리가 전체 전류 곱하기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을 곱해주시면 되죠. 즉 오음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V는 I 그리고 전체 합성 저항 다 전체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RT를 이렇게 구했었죠. 우리가 저항 두 개일 때로 바로 써먹겠습니다. 이 저항 두 개일 때 이 친구를 대입해 주시면요. V는 I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우리가 R1 곱하기 R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냥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에 그대로 대입을 한 것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분배가 됐었죠. 근데 지금 전류에서는 우리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법칙을 배우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전류 분배 법칙을 배울 겁니다. 전류 분배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별표 3개를 칠게요. 유도 과정도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결과값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I1 값을 계산해 볼게요. I1은 우리가 R1분의 V1이죠. 근데 결국에 V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1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방금 V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보면 이 친구부터 작성할게요. 그럼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곱하기 R2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전류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R1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R1분의 1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R1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I1이라는 친구는 분모는 저항을 다 더해주세요. R1 더하기 R2 분에 우리가 분자에는 R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서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리가 I1을 구할 때는 저항이 자기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2가 올라갑니다. 즉 남에게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이 I1을 계산할 때 R1 더하기 R2분에 이 R1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R2가 분자에 올라갑니다. 즉 남의 거가 올라간다. 정리해보면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식. 그리고 이어서 I2도 보겠습니다. I2를 제가 여기다 작성할게요. I2는 역시 R2분의 V2지만 V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과 동일하게 유도가 되는데요. 그대로 V를 대입해보면 R1 더하기 R2분의 여기 R1 곱하기 R2 곱하기 I가 V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V 그리고 여기다가 R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여기서도 R2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옆에다 정리를 해보면 I2는 R1 더하기 R2 분의 R1이 올라갑니다. 역시 남의 저항이 올라가요. 2일 때는 1이에요. 1일 때는 2예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전체 전류를 곱해주시면 정말 중요한 전류 분배 법칙 두 가지 공식이 나오고요. 한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거죠. 이거 포인트를 잡아보면 I1은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가 올라간다. 그럼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I2든 I1이든 다 동일하게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을 지금까지는 2개를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3개, 4개, 5개일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보자면 R1, R2, 쭉쭉쭉 Rn이 병렬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여기서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어떻게 되냐면 RT는 어떤 거 역수인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쭉 이렇게 Rn분의 1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기본이 되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2개든 3개든 몇 개든 간에 이 공식이 기본이 되는 식이고 여기서 2개일 때만 이러한 꿀팁이 있다. 구별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저항 R이 N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친구는 결과식을 먼저 작성드리면 RT는 이 N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R을 N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가 R을 3개 한번 병렬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여기 셋. 이게 다 R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하고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해당식을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3분의 R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T는 결국에는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분의 1이죠. 그럼 분모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분모를 R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자는 여기 1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R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도 R을 곱하게 되면 R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것이 보다 3분의 R이 남는다는 것이 돼요. 즉 여기가 3개일 때는 3분의 R로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항의 병렬 연결을 다뤄봤고 우리가 지금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 지우고 직렬과 병렬을 최종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것들을 결과식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I가 다른 길로 새어나갈 게 없죠. 즉 전류 I가 R1R2에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전류가 일정하더라. 수식으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전류 I는 I1과 같고 I2와 같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조금 응용을 했어요. 즉 V는 IR에서 지금 위에서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압과 저항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봤더니 전압 그리고 저항이 비례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더라.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전압이 저항에 비례돼서 분배가 된다는 것인데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공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전압 분배 법칙. 우리가 V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R1 양단에 걸린 전압 V1은 우선 분모에는 R1, R2를 다 더해주세요. 그런데 분자에는 자기께 올라갑니다. 즉 1이면 1이 올라가야 돼요. V1이면 R1이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는 R1 곱하기 전체 전압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연습할 겸 V2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V2는 역시 분모에는 더해주시면 됩니다. R1 플러스 R2분의 역시 자기께 올라가야 됩니다. 2를 올려주세요. 즉 R2 곱하기 전체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렬 연결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RT는 두 개일 때는 R1 플러스 R2로 해주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N개다. 그러면 플러스 RN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렬 연결에서 중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이번엔 병렬 연결일 때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전압이 R1과 R2 양단에 걸린 전압 V1, V2와 동일하게 걸린다고 했어요.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전압 일정. 역시 식으로 표현하면 V는 V1, V2와 같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와 저항 간의 관계를 보면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류가 저항에 반비례해서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I1과 I2가 분배되는데 저항에 반비례돼서 분배되더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그래서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I는 R분의 1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I1을 구해보면 우선 분모에는 역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이 분자 부분이 조금 이 직렬일 때와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는 남의 게 올라가야 돼요. I1이면 여기는 2가 올라가야 됩니다. 즉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I2도 연습을 해보면 분모는 R1 더하기 R2분의 역시 2일 때는 반대 거, 남의 거 R1을 올려주시면 되고 전체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합성 저항 구하는 것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기본식은 어디서 나왔다고 했냐면 RT는 여기서 R1분의 1 역수 더하기 역수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뭐 n개다 싶으면 쭉 가서 플러스 R n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분의 1이 우리가 원리가 된다면 즉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항이 2개일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저항이 2개일 때만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은 위의 식이에요. 우리가 병렬에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본인데 2개일 때만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2개일 때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는 전압 분배 법칙, 여기는 전류 분배 법칙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것의 응용 버전인 전지에서 우리가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를 비교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건전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전지를 뭐 3개를 직렬 연결을 하거나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전압, 그리고 전지의 내부 저항, 그리고 전류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에 제가 중요도를 표기를 해본다면 전지의 직병렬 연결은 별표 1개를 치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앞에서는 제가 막 별을 3개를 남무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별표 1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표 된 것들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항의 직병렬이 그만큼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도 잘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지의 직병렬을 하기 앞서 우선 전지가 1개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가 1개인 경우 제가 전지를 보기 좋게 이렇게 초록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지에는 우리가 이 전지의 기전력, 즉 전압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E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전지 내에는 내부 저항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스몰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초반에 우리가 꼬마 전구를 켜는 전기회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꼬마 전구가 우리가 결국에 부하였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부하 저항 라지 R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저항은 라지 R.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번 풀어볼 거냐면 이 회로 내에서 흐르는 이 전체 전류 I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이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을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전압 자체는 2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직병렬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스몰 r이나 라지 r이나 전류 i가 다 동일하게 흐르는 회로입니다. 즉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이 라지 r과 스몰 r은 직렬 연결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그냥 단순히 더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이때 전류 i는 스몰 r 더하기 라지 r 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몸풀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교재와 같이 전지를 3개를 직렬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을 활용하고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3개를 직렬 연결시켜 볼게요. 우선 전지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전지를 이렇게 이쁘게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로를 그릴 때 이 부분은 필수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초록색깔로 그리는 것일 뿐 전기회로를 할 때는 이 부분은 그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각각의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전압 E 그리고 스몰 r 내부 저항 역시 E 그리고 내부 저항 E 그리고 내부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는 회로입니다. 즉 전지 3개를 이렇게 직렬 연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표기해보면 여기는 E, R, E, R, E, R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우리가 부하 저항을 연결할 겁니다. 하게 되면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것을 배울 거냐면 첫 번째
우선 이 전압을 따져볼 겁니다. 이 회로에서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지의 합성 저항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하는 이유는 전류를 표현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보시면요. 지금 전압이 2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더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는 3,2가 되겠죠. 그리고 전지 합성 저항도 지금 보시면 이 스몰 r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이 친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지의 합성 저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몰 r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저항이죠. 그럼 우리가 3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저항 3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R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 스몰 R. 이때 전류를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전류 I는 역시 전체 합성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 3,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합성 저항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 친구는 등가화 시켰을 때 전지, 큰 전지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이 전지를 제가 과장해서 이 하나의 전지로 등가화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번과 2번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큰 전지는 지금 전압을 3,2를 제공하는 친구이고 저항은 3R에 지금 전지의 내부 저항이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전지가 이만큼 한 개 있는 것에 부하 저항 R이 연결된 회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전류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스몰 R과 이 3R과 R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3R 플러스 R분의 3,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조금 응용을 해서 우리가 항상 전지가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N개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압도 N개가 됐으면 N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역시 전지의 합성 저항도 NR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 역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역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NR 플러스 R분의 N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저항의 직렬, 병렬을 응용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전압, 전지 합성 저항, 전류를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지 이 공식을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이번에는 전지 3개를 병렬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3개 병렬.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전지 하나, 전지 둘, 여기도 이렇게 3개를 연결시켜 볼게요. 역시 전압이 전지의 기전력이 2, 그리고 내부 저항이 R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이 친구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표기를 해보자면 여기는 2, 스몰 R, 역시 2, 스몰 R, 여기도 2, 스몰 R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다 합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지를 병렬 연결을 해주시고 이러한 전지로 우리가 역시 꼬마 전구를 켜는 거예요. 부하 저항 R을 그려봅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압, 전지 합성 저항, 전류 순으로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 우리가 병렬일 때 중요한 특징을 배웠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즉 이렇게 전지 3개가 병렬 연결되었을 때는 다 전압이 2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전압 2라고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전지의 내부 저항 보겠습니다. 전지 내부 저항. 전지의 내부 저항은 지금 똑같은 저항 스몰 R이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3개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의 내부 저항은 3분의 R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표현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이 전지를 하나로 이렇게 뚱뚱한 건전지 하나로 등가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엄청 크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노란 색깔 전지는 어떠한 전압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냐면 전압은 2, 그리고 내부 저항은 3분의 R만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 부하 저항 R과 연결된 회로이고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계산해 본다면 전류 I는 이 친구와 3분의 R과 라지 R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전지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로 등가화했을 때 이 3분의 R과 R이 병렬 연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보기 좋게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로 등가화 시킨 거죠. 이렇게 된 친구와 부하저항 R이 이렇게 연결된 친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3분의 R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때 이렇게 쭉 보겠죠. 전지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갈 텐데 이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나 스몰 r, 즉 3분의 r에 흐르는 이 전류나 동일하기 때문에 직렬 회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때 역시 합성 저항 분의 전체 전압 2를 해주실 텐데 이 합성 저항에 대입할 때는 이 두 친구를 더해 주시면 되더라. 즉 여기서는 3분의 r 더하기 라지 r분의 2로 정리할 수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 값들은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배웠던 저항의 직병렬로 응용해서 이렇게 2에 내가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즉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N개라고 하겠습니다. 즉 전지 N개를 병렬할 때 전압은 역시 N개가 연결되더라도 병렬이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2로 동일한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 전지 내부 저항 역시 N개일 때는 N개로 나눠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전류를 표현을 해보자면 전류 I는 N분의 R이죠. N분의 R 플러스 라지 R분의 2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N개인 버전이고 역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우리가 전지가 1개였을 때는 전압이 2였어요. 그쵸? 저 다른 색깔을 표현을 해보면 전지가 전압이 2 그리고 내부 저항이 스몰 r이었습니다. 교재에 지금 팁에 이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1개였을 때는 2 r이었다면 전지 N개를 직렬 연결했더니 우리가 전압은 커졌어요. 그쵸? 그리고 전지의 합성 저항도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내부 저항도 우리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지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했어요. 그쵸? 전압이 일정했고 전지의 내부 저항은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ohm의 법칙을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나타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V부터 작성해보면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I, R에 대해서는 정리하기가 쉽죠. 우리가 V나 IR에서 양변을 동시에 R로 나누게 된다면 I는 R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 첫 번째 식, 즉 V나 IR에서 양변을 동시에 I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R은 우리가 I분의 V, 즉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ohm의 법칙 3가지 우리가 꼭 반드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을 풀었고 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전류를 산출하는데 옳게 표시한 식은 이 문제는 KCL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KCL은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는 다 나가는 전류의 합을 0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기준으로 풀이를 해볼게요. 나가는 전류가 0이다. 즉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I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나가는 전류로 방향을 설정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I1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I4 같은 경우도 반대로 나가는 전류를 설정해보면 마이너스 I4 그리고 I3는 이미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고 우리가 I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가는 전류 설정하게 되면 마이너스 I2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나가는 전류가 I3밖에 없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이 I3를 오히려 들어오는 전류로 바꿔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모두 0이다로 푸셔도 되겠죠. 근데 나중에 회로가 좀 더 복잡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한 기준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가 강조드렸던 이 나가는 전류합이 0인 것으로 한번 풀이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은 돌아갈 수 있어도 결국에 다 풀린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전류 마이너스 I1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I3 마지막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I4 다 나가는 전류예요. 이 친구 다 더해주시면 되고 보기를 봤더니 I1 앞에 부호가 플러스네요. 그리고 I2도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I1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I1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I1 다른 친구들도 다 이항을 시켜볼게요. 즉 이 친구를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 친구를 이렇게 이항시키고 이것도 다 한번 통일적으로 다 이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이라는 것은 이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다 플러스 I1을 한다거나 동시에 다 더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 넘겼을 때 플러스 I1 플러스 I2 I3는 마이너스 I3 그리고 이 친구는 플러스 I4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답이 지금 보기에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면 4번을 보시면 플러스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플러스 I4는 0으로 이러한 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기준으로 우선 식을 작성해 주시고 이 보기의 답을 역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을 풀어볼게요. 20옴, 30옴의 병렬 회로에서 20옴에 흐르는 전류가 6A라면 전체 전류 I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선 다 활용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병렬 회로에서 지금 이 저항값 주어졌고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역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 저항을 알고 있으면 전압도 구할 수 있겠죠. 즉, 이 20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친구를 편의상 V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이 V1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따라서 6 곱하기 25을 해주시면 120V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20옴에 걸리는 전압이나 30옴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전체 전압을 V 그리고 이 30옴에 걸리는 전압을 뭐 예를 들어 V2 라고 한다면 V도 같고 V1과 같고 V2와도 같다고 둘 수 있습니다. 즉 뭘로 같다? 120V로 같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전체 전류 I입니다. 전체 전류 I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 R, 토탈분의 전체 전압 V로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V는 이미 120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병렬 연결해서 전체 합성 저항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항이 2개가 있는 병렬 회로는 제가 간단하게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저항이 2개 있을 때는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물론 이 식은 우리가 하나의 계산 스킬이죠. 원래 기본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RT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에서 이 식을 정리했더니 이러한 공식이 나온 겁니다. 합분의 곱. 이거는 2개일 때만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이 돼요. 이거 계산기에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분의 600이 됩니다. 즉, 이거 계산해 주시면 12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탈, 즉 합성 저항이 지금 12옴이 나왔죠. 12분의 전체 전압이 120이기 때문에 전체 흐르는 전류는 약분했을 때 10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10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복습 잘 해주시고 잘 쉬셔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